지금 눈이 뿌옇고 침침하다면 인공 눈물보다 먼저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부터 찾으시죠. 눈이 마르니까 자꾸 비비고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니까 인공 눈물만 찾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눈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불빛, 냉난방 바람, 깜빡임 부족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눈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책을 읽으면 금방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맑은 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눈 노화와 건조증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눈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이라는 겁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비결은 온찜질과 깜빡임, 그리고 눈을 쉬게 하는 아주 단순한 루틴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분들이 흐릿한 시야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눈이 나빠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건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인공 눈물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방부제가 든 인공 눈물을 장기간 사용하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 눈물 대신 여러분의 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 볼 때 깜빡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아셨나요? TV 드라마에 집중하면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마르고 각막이 건조해져요. 냉난방기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직접 눈에 닿으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눈이 뻑뻑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단 5분의 온찜질과 의식적인 깜빡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는데 이게 막히면 눈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따뜻한 찜질로 이 길을 열어주고 깜빡임으로 눈물을 고르게 펴주면 눈이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들과 그걸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여러분 눈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뿌옇던 눈이 다시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불편하신 눈 증상이 무엇인지 한번 남겨주세요. 눈이 맑아지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꿨을 때부터였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확실한 사실이에요. 저희 동네에 68세 이정순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르신은 눈이 너무 침침해서 TV 자막도 흐릿하게 보이셨대요. 저녁 드라마 보시는 게 유일한 낙이신데 자막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처음엔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10번씩 넣으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죠. 넣을 때는 시원한데 1시간만 지나면 또 뻑뻑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넣고 반복하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공 눈물을 넣고 나면 오히려 더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었대요. 어르신은 이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주변 어르신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려니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마이봄샘 기능 장애 증상이었습니다. 눈이 마른 게 아니라 눈물을 덮어주는 기름층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 찜질을 하시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감았다 뜨는 깜빡임 운동을 해보시라고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수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시던 어르신이 일주일 만에 연락 오셨어요. 이상하게 눈이 덜 시리고 덜 뿌옇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막혔던 기름샘이 열리면서 눈물이 제대로 눈을 덮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책 글씨도 또렷하게 보이고 눈이 자꾸 따갑던 증상도 사라졌어요. TV 드라마 자막도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제 드라마 보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넣던 인공 눈물도 이제는 거의 안 넣으신대요. 아침 저녁 찜질과 깜빡임 운동만으로도 눈이 충분히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정순 어르신 말고도 수십 명의 비슷한 사례를 봤어요. 모두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 변화로 눈이 맑아지신 분들입니다. 70대 박영수님은 신문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찜질과 깜빡임만으로 다시 또렷하게 보이게 되셨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 건강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도 충분히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면 안경을 바꾸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정기적인 검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호전됐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따갑니다. TV 보면 금방 피곤해지고 책 읽으면 글씨가 흐릿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눈이 맑아지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드라마도 편하게 보고 책도 편하게 읽고 손주들 얼굴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눈이 불편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눈을 흐리게 만드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눈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왜 내 눈이 이렇게 불편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매일 눈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확인한 가장 흔한 원인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깜빡임이 줄어드는 집중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우리는 평균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눈이 마르는 이유의 70%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시야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화면 주시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인 사람은 건조증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건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인데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5번에서 7번으로 뚝 떨어져요. 69세 김순자님은 드라마 볼 때마다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20분마다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감았다 뜨는 운동을 하시니까 일주일 만에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눈을 감았다 떠야 한다는 겁니다. 반쯤만 감았다 뜨는 가짜 깜빡임은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이 눈을 비비는 무심한 습관입니다. 눈을 비비면 각막과 기름층이 손상됩니다. 대한안구표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의 절반 이상에서 미세염증이 발견됐어요. 71세 이문호님은 눈이 시려서 비비는 버릇이 있었는데 따뜻한 찜질로 바꾸자 비문증 증상까지 완화됐습니다. 눈이 가렵거나 불편하실 때는 비비지 마시고 눈꺼풀 위에 따뜻한 손바닥을 살짝 얹어주세요. 손끝에는 먼지나 세균이 많아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결막염이나 다래끼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자외선과 냉난방의 과도한 노출입니다. 햇빛과 건조한 바람은 눈의 수분막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서울대 환경건강연구팀 연구 결과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쓴 그룹에서 백내장 진행률이 30%나 낮았어요. 73세 김용남님은 여름 내내 모자만 쓰고 다니셨다가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외출 시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안경을 꼭 쓰셔야 하고 실내 습도도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80% 이상 투과합니다. 겨울철 난방할 때는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러면 눈이 정말 빨리 마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와 회복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립생체리듬연구소 조사 결과 6시간 미만 수면자는 눈 건조 지수가 2배 이상 높았어요. 67세 이은정님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취침 시간을 1시간만 당기고 자기 전 핸드폰을 끊으셨더니 눈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자기 전에는 밝은 화면을 피하셔야 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인공눈물 사용입니다. 방부제가 든 인공눈물은 장기적으로 눈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한국의 약품안전센터 발표에 따르면 다회용 인공눈물 사용자 중 30%에서 염증성 건조증이 관찰됐습니다. 70세 박현숙님은 병에 든 인공눈물을 몇 달째 쓰다가 오히려 눈이 더 메마르고 충혈됐는데 일회용 무방부 인공눈물로 바꾸니까 일주일 만에 호전됐어요. 일회용 인공눈물은 뜯고 첫 두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시고 너무 가까이 떨어뜨리지 마세요. 한 번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습관 불균형입니다. 기름기 없는 식사와 부족한 수분 섭취도 눈 건강을 해칩니다. 오메가3 섭취군이 건조증 완화율 40% 이상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74세 최정자님은 채소 위주로만 드시다가
고등어와 시금치를 자주 드시며 인공 눈물 사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등푸른 생선, 시금치, 케일, 달걀을 자주 드시고 하루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세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 식사 자체를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6가지 습관만 고쳐도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눈을 맑게 되돌리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단계입니다. 제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확인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게 온찜질입니다.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기름이 눈물을 덮어서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 샘이 막히면 눈물이 빨리 마르고 눈이 건조해져요. 온찜질은 막힌 기름샘을 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가볍게 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 위에 5분 정도 올려두세요. 아침 저녁 하루 2번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뜨거운 수건은 오히려 눈꺼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서 온도를 유지하세요. 찜질하고 나면 눈꺼풀을 살짝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눈을 감고 검지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코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5번 정도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막혀있던 기름이 배출되면서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65세 정미숙님은 이 찜질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눈이 뻑뻑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세수 전에 찜질하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오늘 아침 눈을 따뜻하게 데워주셨나요? 두 번째는 완전 깜빡임 운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볼 때 우리는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깜빡임을 늘려줘야 해요. 중요한 건 완전히 감았다 떠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완전히 감았다 떠야 눈물이 각막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반쯤만 감았다 뜨는 건 효과가 없어요. 화면을 보실 때마다 20분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감았다 뜨는 운동을 해보세요. 한 번에 10회 정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눈을 꽉 감으면서 2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뜨세요. 이렇게 하면 눈물샘이 자극되면서 눈물 분비도 늘어나고 눈 주변 근육도 이완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깜빡임 운동 후에 눈동자를 천천히 굴려주는 겁니다. 위, 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도 한 바퀴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72세 김철수님은 이 운동을 하루 5번씩 하시면서 눈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신문 보다가 눈이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한 면을 다 읽어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바로 한번 완전 깜빡임 해보실래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이 수정체와 각막을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은 단기적으로는 눈을 충혈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위험을 높여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코팅된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색깔이 진하다고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색깔만 진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면
동공이 커지면서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반드시 자외선 차단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흐린 날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합니다. 구름이 있어도 자외선은 80% 이상 투과되거든요.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할 때는 항상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모자를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위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선글라스와 모자를 같이 쓰면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요. 68세 이순희님은 여름에 산책하실 때 항상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시는데 같은 나이 또래 분들보다 눈이 훨씬 맑다고 하시더군요. 외출할 때 모자만 쓰고 다니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눈물막 증발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할 때나 여름철 에어컨을 틀 때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눈이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습도계를 하나 구비하시면 실내 습도를 확인하기 편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매일 교체하셔야 합니다. 물을 며칠씩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가습기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주세요.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걸어 두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 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난방기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퍼지게 하세요. 직접 바람을 쐬면 눈물 증발이 빨라지고 눈이 금방 마릅니다. 70세 박순자님은 겨울에 히터 바람이 직접 오는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자리를 옮기고 가습기를 틀었더니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눈이 뻑뻑하던 게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집안 공기는 너무 건조하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눈 스트레칭입니다.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눈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와 멀리를 번갈아 보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해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20-20-20 규칙이라고 해요. 창밖 먼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파트에 사시면 멀리 있는 건물을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최소 6m 이상 떨어진 곳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정체가 이완되면서 근육이 쉴 수 있어요.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근육이 경직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손바닥 찜질도 좋습니다.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을 감고 손바닥을 눈 위에 살짝 올려 놓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있으면 눈 주변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가 확 줄어들어요. 66세 한영숙님은 책 읽을 때마다 이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예전처럼 눈이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1시간씩 책을 읽어도 눈이 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창밖 하늘을 몇 번이나 바라보셨나요? 이렇게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피로도와 침침함과 건조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눈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들로 수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되찾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눈이 나빠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인공 눈물도 영양제도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깜빡임이 줄어드는 것,
눈을 비비는 것, 자외선 노출, 수면 부족, 잘못된 인공 눈물 사용, 식습관 불균형. 이 6가지가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찜질로 기름샘을 열어주고 깜빡임으로 눈물을 고르게 덮어주고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충분히 잠을 자는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하면 뿌옇던 눈이 다시 맑아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서 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5분만 덮어주세요. 그게 눈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내일부터는 핸드폰 볼 때 20분마다 눈을 완전히 감았다 뜨는 깜빡임 운동을 해보세요. 이 2가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도 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백내장으로 착각하기 쉬운 뿌연 시야의 진짜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맑아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